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을 했는데요. 긴급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됐는지 파급 효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5개 일기 신도시 13개 구역에 36,000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 26,000호였나요? 26,000호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38,000호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선정을 했는데, 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론 뭐 기준이 있었겠죠. 뭐 동의율이 얼마나 되느냐, 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한마디로 욕 안 얻어먹을 만큼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 없게 딱 하긴 했는데 결과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주민들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8,000호가 지정이 됐는데요. 12,000호 이내인데 8,000호 지정했는데 3개 구역 당초 예상은 4개 구역 정도 예상을 했는데 3개 구역밖에 안 나왔고요.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우성이 선정이 됐는데 서현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삼성, 한신이 떨어졌고 지역 안배를 보면 뭐 정자동이라든지 임해동, 뭐 야탑동 이런 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 지역에 너무 몰아졌고 또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빠져버렸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역세권 주변 단지들 물론 강촌마을은 있습니다만 후곡마을이나 백송마을이 포함이 됐고 실제로 주엽역이라든지 킨텍스역 가까운 곳들은 또 다 빠져버렸습니다. 평촌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꿈마을, 샘마을, 꿈마을, 이게 농산물 시장 옆쪽, 그쪽만 다 선정이 됐고, 지하철역 주변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아무리 공정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아무튼 저는 좀 의아했고요. 중동도 마찬가지 2개 단지 5,957가구 3익 동부가 됐고 3본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안 오니까 지도를 보면서 보면 더 낫겠습니다. 뉴스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분당은 12,000호인데 분당 신도시 어디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기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신도시인데 자, 이렇게 5개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자,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을까? 행정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학교 문제 뭐 미리 좀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하게 되고 부동산원 분담금 산출하는 거, 분담금 산출하는 거 지원해주고, 분담금을 지원하면 몰라도 산출하는 거 지원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고, 전자동의 방식을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이제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데, 아니, 전자가 아니어서 동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해관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자금 조달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 비용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고요. 협력체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설명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정비 사업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조합원들끼리 갈등. 조합원들끼리 조합과 또 다른 견제 세력들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있고요. 추가 분담금 얼마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갈등이 있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공사비 올려달라 안 된다 갈등, 그다음 지자체와의 갈등, 기부 체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요구하면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또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업 기간은 길어집니다. 하나씩 그래도 살펴보죠. 분당은 어디가 됐냐면 3개 단지가 됐잖아요. 3개 단지. 자, 여기 21번, 29번, 29번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샛별마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임해역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임해역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샛별마을 쪽이 단합을 해서 여기가 용적률이 또 낮아요. 샛별마을이 용적률이 낮고 동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2,843세대가 됐고 30번 여기 시범 순회역이 있는데 양지마을이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 원래 여기 20번 삼성 한신이 가장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인데 빠져버렸습니다. 정자동 쪽도 빠져버렸고 신분당선이 있는 임해동 쪽도 다 빠져버렸고 뭐 다 빠졌네. 미금역 쪽도 빠져버렸고 야탐역 쪽도 빠져버렸고 원래 지역 안배를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범단지 쪽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해주고 싶으면 시범단지 쪽에 두 개, 여기에 한 개, 이렇게 한 개 정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 개. 아니면 시범에 한 개씩 가서 지역 안배를 해주든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 위주로. 왜냐하면 시범 단지는 사업성이 좋고 제일 먼저 안타를 치고 나가야 되는 출루를 해야 되는 단지인데 동의율이나 점수표도 중요하지만 1번 타자는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그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일반 분양을 올릴 수 있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랜드마크 단지로 선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욕먹기 싫었나 봅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그냥 점수표 만들어가서 동의율이나 뭐 그쵸? 뭐 동의율이나 주차장 뭐 이런 기준 만들어서 그냥 정무적으로 그냥 정무적 판단 빼버리고 그냥 점수표에 따라서 선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일산 신도시도 제가 웃는 이유도 지하철 3호선이 이래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강촌마을 여기 강촌마을은 됐는데 42번 백송마을 뭐 크게 유명하지 않는 단지가 됐고 후곡마을 뒤쪽이 됐죠. 후곡마을도 물론 학원가도 있고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이 주변에 킨텍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사업성이 좋거든요. 이런 데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 분당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쉽고요. 평촌 신도시도 평촌 신도시 중심이 범계역과 평촌역인데 범계역이 더 중요하죠. 여기 목련 단지들이 있는데 얘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선정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고 가장 또 선호도가 높은 게 목련단지와 여기 향촌마을인데 중앙공원 제일 좋은 게 다 빠져버렸으니까 김이 쑥 빠져버리죠. 평촌신도시 북쪽은 이제 소형 단지들 위주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쪽에 목련마을이나 중앙공원에 하나 하고 꿈마을 쪽에 하나 하고 북쪽에 하나 하고 이렇게 안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점수를 해버리니까 꿈마을 쪽에 한쪽에 다 몰려버렸습니다. 중동신도시도 중동신도시도 반달마을 여기가 반달마을인데 이쪽에 지하철역이 이쪽에 들어오잖아요. 7호선이. 지하철역 주변에 은하마을까지는 괜찮은데 반달마을이 선도지구가 당첨이 돼버렸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신도시도 3번역 주변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번 타자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심은 없습니다. 사업이 먼저 잘 진행되려면 제일 좋은 랜드마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고 치고 나가야 뒤에 단지들이 따라가기가 좋은데 여기다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이런 단지들이 돼버렸으니까 제대로 진행이 될지가 걱정이고 수많은 분쟁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2026년에 구역 지정하고 2027년에 착공, 2030년에 완공한다는데 될까요? 정말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치국 마시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이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갔는데 엄마 아빠 나 졸업할 때 나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유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하지 물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초등학교 6학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와 같은 확률입니다.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끝나고 이사 가야 된다고요. 이사 가는데 이 정도 규모면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 설립도 안 했는데 어느 세월에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15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초스피드로 해도 10년이고요. 보통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15년이고 분쟁 생기고 문제 생기면 20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있는 순서인데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시행사 선정하고 조합이죠.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하고 물론 건축 심의도 받습니다. 관리 처분하고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각 단계별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 3년이 걸리는데 조합 설립해 보십시오. 지금은 동의해 주는 거는 그냥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고요. 실제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율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서로 하겠다, 내가 한다, 네가 한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서로 하고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요 중간에 또 그 조합원 분양 신청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 얼마냐 안 된다 내려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추가 분담금 얘기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 안 낼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얼마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 건축비 보면 저는 최소 3억에서 기본 5억은 내야 되고요. 15년 걸리면 물가 건축비 인상 생각해 보면 15년 10년 15년 후에는
한 10억 가까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가 생각하면 지금 물가로 지금 2027년에 착공 들어간다면 지금 추가 분담금 제 생각에는 3억에서 5억은 나옵니다. 뭐 환급 받을 수가 있다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환급을 받습니까? 물론 뭐 같은 평형 뭐 대형에서 전용팔 사러 가는 거는 뭐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예를 25평에서 33평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 5억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선도지구는 그냥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정부는 이주 계획 이제 뭐 다시 발표를 한다는데 이주는 10년, 15년 후의 얘기입니다. 이주 계획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할 뿐입니다. 이주 계획 어떻게 나옵니까? 이 3만 6천 호의 3만 6천 세대를 이주를 품으려면 신도시 한 개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수용할 만한 그린벨트 풀어서 5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미 장기 전세라든지 뭐 공공 임대라든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이주단지 용의 단지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이대로 만약 2027년에 이주해서 착공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집값, 전세값 폭등합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냥 손도지구 지정하고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시간은 충분한 시간, 냉정하게 따지면 15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경 매수주의, 지금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은 이제 금방 될 것처럼 막 부풀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호가를 올리는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15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은 꺾일 수도 있고 오히려 2차, 3차로 지정된 선도지구 후발주자들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역세권의 조합원들. 실질적인 진금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면 선도지구 지정돼서 기대감 커진 단지들보다 오히려 탈락해서 호가 떨어지고 급매로 나오는 단지가 있다면 역세권 주변 단지들 공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전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안내를 좀 드리면 12월 11일 제가 이제 연말 세미나를 합니다. 지지옥션 이주연 그 이주연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경매하고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장소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으로 잡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회비 5만 원입니다. 참가비 5만 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 보이시죠?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